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신양에 관련된 이슈들과 함께 기술적인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성신양에는 3.76% 상승한 8,840원에 종가가 형성되는 모습이었죠. 거래량은 22만 6천 주로 지난주 금요일 대비 소폭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 흐름들을 나타냈던 모습이 되겠고요. 그동안에 이제 성신양해가 이게 5일선이라고 한다면 5일선이 일단 우하향하고 있었고 주가도 그 5일선 밑에서 대체적으로 좀 시세가 형성되면서 단기 우하향의 흐름들을 보여줬었던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 3.76% 상승을 하면서 이 5일선 위로 올라서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 우하향하던 흐름들을 방향성을 이제 상승으로 좀 돌려내는 그런 이제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직전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8,200원대 부근까지 주가가 좀 조정이 나타났던 모습인데 8,200원대에서 돌려내면서 어느 정도 이 8,200원대에서는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는 그런 이제 구간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술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8,200원대가 현재 60일선이 지나는 자리가 되겠고요. 주봉상으로도 이제 60 주선이 지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8,200원대 구간을 전후로 한 지지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이번 주 성신양해가 이제 방향성을 좀 돌렸다라는 점, 오늘 이제 돌렸다라는 점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번 주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일정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사실 이제 성신양해는 개헌 관련 수혜주죠.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개헌 공약입니다. 아직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공약집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어떤 발표한 부분에 의하면 양당 모두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개헌을 추진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는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개헌 관련 이슈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재료의 어떤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담보가 되어 있는 재료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끝으로 재료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개헌이 정책으로 편승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재료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바로 내일이죠.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이제 마지막 대선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토론 분야가 바로 이 정치 분야입니다. 이 정치 분야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개헌 관련된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되고, 그 이슈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개헌 관련 테마 쪽에 수급이 집중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이번 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성신양해가 시멘트를 생산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주택 공급 관련된 어떤 정책과도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개혁신당도 그렇고 모두 주택 공급 확대에 뜻을 모으고 있다라는 거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라고 나와 있죠. 다만 이제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어찌됐든 주택을 공급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재명 대선 후보는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고 4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김문수 대선 후보는 333 청년주택 매년 10만 가구 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이준석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시 전용 59제곱미터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라는 이제 공약을 내놓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도 6월 3일 이제 대선 이후에 어떤 이런 공약이 정책화되고 구체적인 어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도 장기적으로는 성신양해 주가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재료의 연속성이 또 담보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성신양해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크게 개헌 이 부분하고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수혜 이 부분인데, 이 두 재료 모두 양당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다 하나의 어떤 공통된 공약으로 내놓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대선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또 대선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개헌 관련주들이 주목받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5일선을 좀 돌리면서 단기적인 방향성을 전환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몇 개를 같이 좀 살펴보게 되면 대표적인 게 이제 계룡건설이 있죠. 계룡건설도 이제 계열 관련주로서 단기간에 2배 이상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조정을 쭉 보였는데 61선에서 지지받고 오늘 5일선 위로 올라서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방향성을 전환을 했다라는 점, 이 계열 관련 대장주가 방향성을 전환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사모개발이라는 종목도 있죠. 단기간에 이것도 2배까지는 못 갔지만은 단기간에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다가 오늘 5일선 위로 안착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유라테크나 이런 종목들처럼 5일선 아래에서 여전히 머물러가는 종목들도 있고, 대주산업도 역시나 이제 5일선 아래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개연 관련주 전반적으로 다 5일선 위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다만 이제 대장주인 계룡건설이 5일선 위로 올라섰고, 성신양에도 그 흐름에 발맞춰서 5일선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연 관련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 이슈가 좀 집중이 되고 그 가운데 수급이 좀 들어오는 상황들이 형성이 된다면 계룡건설과 함께 성신양해가 원투펀치로 먼저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성신양해 이제 아래로는 8,200원대 구간에 지지 라인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들을 확대해 간다라고 했을 때 1차 저항대가 한 10,000원대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여기서 올라가다가 무너진 구간이 10,000원 전후거든요. 그래서 딱 10,000원이 아니더라도 한 9,000원, 9,900원대 후반에서 9,900원대 전후 또는 10,000원대 요런 자리에서는 조금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를 이제 돌파해서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였을 때는 이 12,000원대까지도 상승폭을 좀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12,000원대가 이전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무너지면서 갭을 만들었던 구간이거든요. 하락갭이 이제 형성됐던 구간인데, 보통 갭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의 차이만 존재할 뿐 결국에는 이제 메워진다라는 어떤 습성이 있는 만큼 이 갭까지 메운다라고 했을 때는 12,000원대까지도 최대 상승폭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하나 이제 수급에서 특징적인 부분들이 사모펀드 쪽에서 오늘 매수가 한 37,000주가량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이 좀 인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외국인도 기관도 개인도 딱히 뭐 없었던 종목인데 오늘 이제 사모펀드가 좀 들어온 게 인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사기는 했어요. 최근에 좀 사는 모습들을 보이긴 했는데 막상 오늘 이제 한 3.7%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이 또 팔았거든요. 근데 팔았는데도 또 올라간 거를 보면 전반적으로 뭐 외국인이 이 종목을 주도한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일단은 뭐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이후에 사모펀드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보인다면은 점진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우상향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과연 이제 연속성을 띠면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올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 주 계속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신양해가 그동안에 오랫동안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 흐름들을 보였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오늘 5일선을 회복을 했다라는 점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곧바로 상승 흐름들이 나올지 아니면 옆으로 누우면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지도 잘 봐야 되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로는 이제 8,200원대가 강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8,200원대만 크게 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격 조정 마무리하고 기간 조정 흐름 속에서 바닥 찍고 반등 흐름들을 통해서 낙폭을 만회해주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상승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작점이 5일선을 회복한 오늘이 연한 기점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도권 투자자문사인 보넥스트 투자자문하고 이번에 제휴를 맺으면서 종목 추천 및 1대1 종목 상담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우측에 보시면 이게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카톡으로 진행을 하면서요, 실시간 뭐 시황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은 장중 공략주로 해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에서 적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장중 추천주라고 해서 올려드리는데,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매매하시는데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입장하시는 방법은 이제 위에 번호 나와 있죠. 010-2693-7757로 문자로 숫자 7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내주신 번호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발송을 해드릴 건데, 그럼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 시황이나 무료 종목들 편안하게 받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트 투자자문사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문 투자자문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하신 종목 중에서 좀 물려서 고민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으시면 1대1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료 종목 진단 서비스라고 해서 이렇게 무료 종목 진단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 중에서 뭐 이렇게 좀 계좌에 뭐 마이너스 30% 또는 뭐 마이너스 50% 빠져가지고 고민되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매수가 그 종목명하고 매수가만 딱 적어서 010-2693-77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프트 투자자문사 전문 인력들이 여러분들의 매수 단가하고 비중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서 무료로 종목 상담도 함께 도와드릴 겁니다.